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5회 토픽 기출문제 2를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의 토픽과 지금 토픽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죠. 예전 토픽 본 사람도 있고 이번에 토픽만 본 사람도 있고 아직 한 번도 토픽 시험을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번에 바뀐 시험의 문항의 유형은 어떤지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준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이 대답도 해가면서 같이 얼굴 보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우리가 1교시의 듣기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데 듣기 문항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50문제예요. 듣기가 좀 어렵다. 아니면 듣는 속도가 성우들의 목소리나 이런 게 좀 지루해서 듣는 게 힘들다. 이런 친구들은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50개의 듣기를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약간 집중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자, 우리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할게요. 먼저 문제 보고 그리고 듣기 파일을 들어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듣기 글이 나와 있는 거 보면서 같이 정답을 체크해보는 방식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하고 3번 먼저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는 조금 쉬운 문제인데 1번 한번 들어보면서 체크해 볼게요. 먼저 듣기 전에 대충 생각해 볼게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 듣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먼저 생각해 보기. 1번, 2번, 3번, 4번에 4개의 그림이 있는데 일단 남자, 여자가 있고 어디는 지금 가게의 점원과 손님의 입장도 있고 여기는 부부 같은 느낌이고 여기도 가게 점원과 손님이고 여기는 세탁소의 주인과 손님이고 여러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옷도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 빨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세탁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잠깐 3초 정도 생각해보고 들어볼게요. 자, 듣기 들어보겠습니다. 1번. 이거 좀 봐주실래요?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어디 좀 볼까요? 세탁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언제까지 해드리면 돼요? 내일까지 해주세요. 네, 자, 1번 듣기 들어봤는데 일단 이거 좀 봐주세요 라는 첫 번째 문장만으로는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4개 다 이거 좀 보실래요? 하는 문장에는 다 어울리는 그림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이 단어가 들렸어요, 딱. 세탁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일단 1번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2번하고 3번하고 4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커피를 쏟았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이제 뒤에 글을 보면서 한번 다시 체크해 보면 이거 좀 봐주실래요는 1, 2, 3번 다 될 수 있고 커피를 쏟았어요 라는 부분을 빨리 여러분이 들었다면 바로 답이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3번 같은 경우에 약간 고민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부부가 있는 집이라면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빨리 빨아서 내일 입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3번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 해드리면 돼요? 내일까지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집에서 가족과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아마도 가게의 주인과 손님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다른 것보다 2번이 가장 좋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커피를 쏟았다, 세탁, 언제까지 해드리면 돼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도 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일단 듣기에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 한 명씩이 보통 나와요. 여자 2명인 경우에 누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볼 때는 1번하고 2번을 볼 때는 약간 산책? 아니면 휴식? 이런 단어 올 수 있을 것 같고 3번하고 4번은 일단 산은 나올 것 같죠? 등산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쪽의 이야기일지 같이 들어봅시다. 2번. 그동안 답답했는데 높은 데 올라오니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등산이 좋아요.
이렇게 정상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요. 우리 이제 자주 와요. 네, 2번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 확실히 등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줬어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시원하게 이제 버리고 가도 부담 없죠. 3번하고 4번 두 개 중에 하나를 보면 되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마지막에 여자가 남자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자, 글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면 맞아요, 우리 이제 자주 와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기 좋은 표현일까요?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하기에 좋은 표현일까? 어느 쪽이에요? 그렇지.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우리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또 같이 가요 라고 이야기할 때 더 적당한 문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3번하고 4번 중에 4번이 조금 더 맞는 부분이 있고 이 단어 때문에 확실히 정답이 결정이 되죠. 이렇게 어디에서? 정상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정상은 산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제일 높은 부분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3번을 고를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1번보다는 약간 어렵지만 정상 그리고 다음에 또 와요. 등산 이런 단어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답은 4번이었어요. 자, 3번 봅시다. 여러분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또 두 종류가 나와 있죠. 자, 일단 여기에 이용객 비율, 이용객 수 나와 있는데 무엇을 이용하는 걸까? 한 번쯤 궁금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가 나와 있으니까 10대에 무엇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 20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나오겠구나.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준비됐죠? 3번 들어볼게요. 3번.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전히 컴퓨터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앞으로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잘 들어봤죠? 그래프 표 보느라고 정신없지 말고 약간만 집중하면 이 문제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자, 듣기 내용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보면 자,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뭐뭐 나와 있는데 지금 무엇을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용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10대, 20대 중에 누가 더 많이 사용하나 이것만 들으면 되는 문제니까 무엇을 사용하는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대가 그 뒤를 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20대 숫자가 가장 커야 되고 10대의 숫자가 그 다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급격히 증가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급격히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지금 초급에서 중급으로 막 올라온 친구들은 급격히는 빠르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급격히 증가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래프는 1번과 2번은 아니에요. 왜? 몇 년도의 숫자와 몇 년도의 숫자가 같이 나와 있지 않죠.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거는 3번과 4번인데 지금 두 개 다 보면 얘는 답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왜?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좋아요. 대답 잘했어요. 잘하면서 쫓아오세요.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이제 필요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 급격히 증가? 안 했으니까. 그러면 1번하고 2번만 보면 되는데 이제 숫자를 조금 눈여겨봐야겠죠. 숫자가 지금 약간 작게 보이니까 이건 앞으로 가서 볼게요. 자, 이용객이 20대가 지금 여기는 41%, 여기는 23, 여기는 20대가 19, 10대가 44예요. 어느 쪽이 20대의 비중, 퍼센트가 더 커요? 1번과 2번 중에. 이쪽이 더 크죠? 20대가 40, 10대가 23. 여기는 10대가 많고 20대가 다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자, 올라갈게요. 20대에 가장 많이 그 다음에 10대가 그 뒤를 이은 건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거예요? 대답해봐요, 빨리. 1번과 2번 중에. 좋아요. 1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 20대가 가장 많이 10대가 그 뒤를 이었다라는 부분만 잘 들었어도 일단 1번인 걸 알 수 있고 급격히 증가했다 해서 이거 두 개를 버리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어려워하지 말고 중요한 포인트만 잘 들으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이어서 4번부터 8번의 다른 유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를 할 때 항상 남자, 여자의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 남자, 여자가 이야기했다면 이 다음에는 남자가 할 말, 여자, 남자가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다시 여자가 할 말, 순서에 맞게 골라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일단 4번에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어딘가 아프고 무언가 못 가게 되는 상황 이런 게 있는 것 같죠? 대충 보니까 4번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4번. 사장님, 제가 감기 때문에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 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요. 네, 자, 잘 들었는데 지금 남자가 이제 직원이고 여자가 사장님, 그래서 대화가 오고 갔어요. 자, 대화를 보면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사장님 제가 뭐 때문에 감기 때문에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자 사장님이 감기에 걸려도 나와야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착한 사장님이죠.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걱정도 해줬어요. 병원에 갔다 왔어요.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말했으니까 누가 말해요? 남자가 말하면 되는데 몇 번이 좋을까? 같이 해봅시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지금 이 남자가 언제 오나 기다리는 게 아니었으니까 1번 적당하지 않고 내일은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괜찮아 보여요. 3번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편입니다. 사장님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아니죠. 사장님이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라고밖에 할 수 없는 대화가 좀 이상해져요. 3번 버리고 그 다음에 4번 오늘 못 가게 되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 말도 비슷한 것 같지만 틀려요. 왜? 오늘 못 가서 이미 전화를 했잖아요. 지금 다시 이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어색한 거기 때문에 이게 틀린데 굉장히 정답 같은 틀린 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4번을 골랐다면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한 친구들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번에는 한 번에 정답을 잘 고를 수 있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버리고 정답은 2번이요. 내일은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제 시간에 도착해서 다행이에요. 뭐 기차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일단 기차를 타고 어디에 가는 거 아니면 어디에 도착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뭔가 시간, 기차, 교통수단 나오고 있는데 5번도 같이 들어봅시다. 5번. 어서 오십시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서울역요. 그런데 아저씨, 7시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차를 타야 해서요. 자, 지금 손님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모실까요? 라는 대화가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건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일까요? 모르는 남자? 식당 아저씨? 커피숍 사장님? 누구? 네. 혹시 뭐 여러분 나라든 아니면 한국이든 택시를 타면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이거를 좀 더 높임말로 해서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손님을 높여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지금. 자, 서울역이요. 그럼 이제 택시가 출발하겠죠? 그런데 아저씨, 우리가 기사님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더 좋지만 이 친구가 일단 아저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시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차를 타야 해서요. 그리고 남자가 이제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헷갈리면 보기 보지 말고 여기에 보통 어떤 게 오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때까지 시간이 충분해요.
아니면 그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다면 1, 2, 3, 4번 중에 그런 게 몇 번에 있나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제 시간에 도착해서 다행이에요. 지금 막 출발했어요. 이 아저씨가 뭐 초능력자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니고 지금 출발했는데 지금 도착은 말이 안 맞아요. 1번 땡. 기차가 예정보다 늦게 오겠는데요. 지금 기차역이 아니에요. 기차가 늦게 오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좋아요. 일을 하느라 기차를 놓칠 뻔했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지금 할 말이 아니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답이 4번이죠. 비가 와서 그 시간까지는 몇 시? 7시까지는 힘들겠는데요. 도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4번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남자, 여자 다음은 남자, 여자, 남자 다음엔 여자. 그 순서를 잘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6번인데 보니까 지금 무언가를 팔다, 사다, 만들어 보다, 가게에 가다 뭐 이런 게 나온 걸 보니까 무언가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거를 사거나 만든다든지 뭐 구입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같이 들어보고 답 찾아볼게요. 6번. 요즘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료수가 인기래요. 만드는 법도 간단하고 쉬워서 많이 만든대요. 직접 만드니까 파는 것보다 건강에 좋겠네요. 자, 뭔가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다가 금방 끝났어요. 여자, 남자의 대화가 끝났는데 보면 요즘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료수가 인기래요 라고 했어요. 만드는 법도 간단하고 쉬워서 많이 만든대요. 직접 만드니까 파는 것보다 건강에 좋겠네요. 그러게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누구누구 씨도 한번 해서 드셔보시겠어요? 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잘 들었다면 한 번에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왜?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료수니까 다 팔렸다 말 안 되죠. 그렇죠? 사 먹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땡이고 벌써 하나 사왔어요도 안 돼요. 집에서 만드는 음료수니까 밖에서 사올 수가 없죠.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는 오케이. 저도 가게에 가서 사야겠어요. 안 돼요. 이 부분만 잘 들었다면 아주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듣고도 신중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걸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 같은 게 나오는 경우라면 1번이나 2번이나 또 4번 같은 것들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일단 들어보고 답을 고르는 것은 좋은데 확실히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버리면 돼요. 그러면 남은 답이 3번이죠.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괜찮겠죠. 다음에 만들어서 우리 같이 마셔볼까요? 이런 정도의 대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이번엔 7번. 거실 넓었으면 좋겠다. 화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집의 거실과 관련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7번 듣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7번. 거실이 너무 넓어서 허전해 보였는데 이렇게 화분을 몇 개 놓으니까 훨씬 좋지? 응. 그렇기는 한데 문 옆에 커다란 화분이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 자, 거실 화분 우리가 미리 본 것대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화를 볼게요. 약간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이제 문장이 뒤쪽으로 가면서 거실이 너무 넓어서 허전해 보인다. 무언가가 많이 있어서 좀 가득 차 보인다 이런 게 아니라 무언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더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이죠. 허전하다. 허전해 보였는데 이렇게 화분을 몇 개 놓으니까 훨씬 좋지. 남자가 그렇기는 한데 그래요. 하지만 문 옆에 커다란 화분이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떤 게 좋겠어요? 그럼 저쪽으로 옮겨야겠네. 어느 쪽으로? 문 옆이 아닌 다른 쪽으로 옮기면 되겠네. 이렇게 정답을 찾으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죠. 거실이 좀 넓으면 좋겠어. 너무 넓어서 여자가 허전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안 되고 이따가 몇 개 더 갖다 놓을게. 지금 더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화분이 없어서 허전한 것 같아. 안 돼요. 왜? 화분을 몇 개 가져다가 놓았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을 수 있고 약간은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중급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야 돼요. 한 3급 정도의 친구들에게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4급이나 5급을 공부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쉬워야 하는 문제예요. 자, 이 유형의 마지막 8번 봅시다. 신청서, 쓰다, 빌려가다, 우산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우산을 빌리는 건가?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8번. 저 갑자기 비가 와서 그러는데 요즘도 우산 빌려주세요? 어쩌죠? 우산 대여 서비스가 지난달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우산을 반납하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서비스를 계속하기가 힘들어서요. 자, 봅시다. 저 갑자기 비가 와서 그러는데 요즘도 우산 빌려주세요? 자, 오늘 선생님의 기분인데 오늘 비 오는데 우산 안 가지고 와서 비 막 맞고 왔어요, 지금. 자, 그럴 때 우산 빌리고 싶죠? 어쩌죠? 우산 대여 서비스가 지난달부터 이 부분이 어려우면 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워요. 중단되었습니다. 뭐예요?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알고 있는 친구들 있죠? 우산을 반납하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서비스를 계속하기가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거예요? 우산을 빌려가요. 그리고 가지고 와요? 안 가지고 와요? 안 가지고 온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어떻게 됐어요? 중단되었어요. 지속된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진 게 아니라 이제 끝났어요. 자, 답은 어떻게 될까? 이 남자의 말에 여자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신청서만 쓰면 빌릴 수 있어서 참 편해요. 신청서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도 없고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빌릴 수 없어요. 1번 안 되고. 빌려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었나 봐요. 왠지 답일 것 같지만 안 돼요. 적었나 봐요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많았나 봐요가 와야 정답이 될 수 있죠. 그러면 2번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우산은 내일 출근하는 길에 갖다 드릴게요. 빌려주지도 않는데 무슨 우산을 갖다 줘요? 안 돼요. 답은 4번이 되죠. 필요할 때 빌릴 수 있어서 좋았는데 아쉽네요. 사람들이 우산을 제대로 가져다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든지 이런 문장이 온다면 아주 좋은 대화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4번부터 8번까지 대화를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의 문항을 우리가 끝냈고요. 9번부터 12번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예요. 이런 문제만 잘 들어도 돼요, 여러분. 남자가 할 행동, 여자가 할 행동 혹은 여자가 하는 생각, 남자가 하는 생각 그런 것만 잘 들어도 잘 풀 수 있어요. 자, 9번 침대 사진 찍는다, 중고가게에서 산다, 침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요. 9번 들어볼게요. 9번. 중고 가게에서 가구를 사가기도 한다면서? 침대를 팔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 먼저 침대 사진을 찍어서 가게 홈페이지에 올리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도 써놔. 그럼 가게에서 연락이 올 거야. 그러면 침대는 내가 갖다 줘야 돼? 아니, 가게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거야. 자, 침대랑 관련된 이야기고 이제 여자의 침대를 어떻게 할까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봅시다. 오, 이제 길어요. 우리 아까 앞에까지 문제는 여자, 남자, 남자, 여자 한 번만 대화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자, 남자 한 번, 여자, 남자 한 번, 두 번의 대화가 이제 오고 가요. 약간씩 길어지니까 집중을 더 해야겠죠? 여자가 침대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 사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좋아요. 팔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남자가 이야기하죠. 먼저, 자, 이어서 할 행동으로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 써놓으면 연락이 올 거야 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듣기가 끝나면 여러분이 답을 잘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뒤에 그러면 침대는 내가 갖다 줘야 돼? 아니야,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거야.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2번 같은 걸 답으로 고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여자가
이 전화 뭐 아니면 이 대화 다음에 바로 할 행동을 골라야 돼요. 먼저 할 행동, 가장 먼저 할 행동. 그러니까 봅시다. 침대 사진을 찍는다. 아까 먼저라고 했으니까 맞을 것 같아요. 가게로 침대를 가져간다는 사진을 올리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 쓰고 가게에서 연락이 오고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니까 한 3번째, 4번째 뒤에 일이 돼요. 버리고 침대를 만든 회사에 연락한다. 사진 찍고 올린 다음에 중고 가게에 가서 침대를 산다. 침대를 사는 게 아니었으니까 안 돼요. 답은 1번이 돼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대화가 길어질 때 여기까지만 듣고 지금 답을 고르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듣고 고르세요. 이번에 10번입니다. 복사기 나왔어요. 복사기 상태, 복사기 수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복사기랑 관련된 듣기 들어봅시다. 10번. 팀장님, 복사기를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요. 왜요? 고칠 수 없대요? 네, 복사기가 너무 오래돼서 고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고 합니다. 구매팀에 얘기해서 새 것으로 사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요. 그럼 김 대리가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도록 하세요. 자, 복사기랑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여자 남자 대화가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복사기를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요. 왜요? 너무 오래돼서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지금 여기서 여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구매팀에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자,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는 것도 있는데 자, 복사기를 수리할 사람을 찾는다. 새 것으로 사는 거를 찾고 있으니까 1번은 안 될 것 같고요. 2번, 복사기의 종류와 가격을 조사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고 구매팀의 복사기 상태를 설명한다. 구매팀에 얘기해서 새 것으로 사는 게 어떨까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일단 답이 되고 사무실에서 쓸 복사기를 사러 간다. 구매팀이 어떤 단어인지 알면 4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구매팀은 물건을 사는 팀에서 물건을 따로 사주는 거고 이 여자가 직접 가서 사는 것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4번은 될 수가 없어요. 답은 3번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인문학이랑 관련된 강의, 교재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들을 때 겁내지 마세요. 인문학 몰라요. 혹시 교재 같은 쉬운 단어를 모른다. 그래도 일단 걱정하지 말고 들어봅시다. 11번. 민수 씨, 이번에 인문학 강의 들을 거예요? 저는 작년에 들었어요. 그 강의 인기가 많으니까 빨리 신청해야 할 거예요. 아, 네. 그럼 서둘러야겠네요. 그런데 교재는 뭐예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저한테 그 책이 있으니까 내일 갖다 줄게요. 자, 내용 같이 볼게요. 이번에 인문학 강의를 들을 거예요. 남자가 작년에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강의가 인기가 많으니까 빨리 신청하세요. 교재는 뭐예요? 남자가 내일 갖다 줄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씩 한번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게요. 인문학 강의를 신청한다.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뒤에 나와 있나 확인은 해볼게요. 우리 교재를 사러 서점으로 간다. 교재 살 거예요? 네 라고 지금 대답한 친구들 안 돼요. 노 안 돼요. 교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교재는 남자가 내일 갖다 줄게요 라고 했어요. 교재 사요 안 사요? 교재는 안 사요. 남자한테 밥은 살 수 있겠다. 남자와 함께 강의를 듣는다. 남자는 언제 들었어 이 강의를? 선생님도 여기 써놨는데 작년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교재가 있으니까 여자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B. 홈페이지에서 교재를 확인한다. 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교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순서는 어떻게 돼요? 인문학 강의를 신청하고
이 남자를 내일 만나서 교재를 받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12번 현장학습 체험관 나와 있어요. 체험관은 뭐예요? 체험관. 체험하는 긴 파이프인가? 뭐예요? 체험하는 관, 여기에서의 관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물관 이런 거 할 때 쓰는 관. 한자 어권이 아닌 나라의 친구들은 이 관이 이제 다른 뜻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체험관 하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장소. 이해되죠? 자,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12번. 강 선생님, 이번 현장 학습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안전교육 체험관이 어때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체험해보면 학생들한테도 유익할 거예요. 그게 좋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위치도 알아보고요. 위치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강 선생님. 그럼 저는 자세한 일정을 짜야겠어요. 자, 더 길어졌어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남자. 지금 대화가 왔다 갔다 5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 현장학습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안전교육 체험관, 지진이나 자연재해, 뭐 홍수라든지 아니면 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보는 곳이죠. 그게 좋겠네요. 자, 이제부터 남자는 뭐를 하고 여자는 무엇을 하는지 잘 봐야 되겠죠. 남자가 뭘 한다고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고 위치도 알아보고요 라고 했어요. 네, 이때 여자가 재빠르게 위치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여자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위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거죠. 남자는 강 선생님, 그럼 저는 자세한 일정을 짜야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장학습 일정을 짜는 거는 남자가 하는 거고, 자연재해를 체험해 보는 거는 남자, 여자 둘 다 모두 나중에 하는 거고, 지금 바로 할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할 거니까 아니고, 체험관의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거는 남자가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도 남자가 하게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 할까요? 그럴 때 제가 이거 할게요 라고 누군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 얘기가 나오면 그걸 답하고 잘 연관지어서 찾을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일단 9번부터 12번까지 다음 유형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어서 13번부터 16번 또 다른 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일단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해외의 물건을 온라인으로 사는 과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같이 듣기 확인해 볼게요. 13번.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싸다면서? 응.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훨씬 더 싸.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도 살 수 있고. 주문하기 복잡하지 않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별로 안 어렵던데. 세일하면 더 싸지니까 세일 기간도 잘 알아보고 해. 자, 13번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된 듣기를 같이 봤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각또각 소리가 나서 살살 썼어요. 선생님이 살살 썼어. 방해 안 되게 여러분한테. 자, 일단 남자가 한 이야기 중에 포인트는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조금 더 싸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남자가 여자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줬어요. 어떤 정보? 세일을 하면 더 싸지니까 세일 기간도 잘 알아보고 구입을 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일치하는 거 하나씩 볼게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물건값이 싸서 세일을 안 한다.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세일 할 때 알아보고 사라 라고 했어요. 안 되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 물건은 한국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잘못 보고 이거 고르면 안 되죠. 근데 아마 우리가 듣기를 듣지 않아도 사실 알 수 있는 문제긴 해요. 2번 보기는. 해외가 한국보다 더 싸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사는 거죠. 더 비싸다가 아니라 싸다라고 해야 되겠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방법은 복잡하다. 여기에
여기 나와 있죠? 자, 주문하기 복잡하지 않아 별로 안 어렵던데 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잡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안 되고, 해외 온라인 쇼핑을 하면 물건을 받을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한다. 오래 걸리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대신에 더 싸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답은 4번으로 쉽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4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영화 촬영, 공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고 약간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좋은 문제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드는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왜 그렇게 생각했나 여러분이 듣고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4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시부터 7시까지 영화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문 주차장에 차를 세우신 분들은 공원 내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찍는 동안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한 내용 같은데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 있었어요. 글을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시부터 7시까지 무엇이 진행돼요? 영화 상영, 영화 촬영. 뭐예요? 듣기에 나와 있는 걸로. 촬영이에요. 그런데 지금 1번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1번을 고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영화를 상영하는 거하고 촬영하는 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영화를 상영하는 건 영화를 틀어서 보여주는 거고 영화를 촬영하는 것은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1번이 답일 것 같아서 빨리 고르면 틀리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영화 촬영 때문에 공원에서 나가야 한다. 자, 영화를 찍는 동안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했지만 공원에서 나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동문 주차장에 차를 세우신 분들은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에서 여러분이 이 이동이라는 단어만 듣고 나가야 한다라고 또 잘못 고를 수 있는데 그런 실수도 하면 안 되고요. 영화 촬영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을 수 없어요. 금지되어 있다. 동문 주차장에 있는 차를 공원 내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거를 이동하다라는 다른 한자 단어로 표현을 했죠. 보기와 글에 나와 있는 단어가 똑같지 않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약간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에 듣기 내용에 옮기라는 말 없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옮기다는 이동과 이제 비슷한 말이다. 이런 정도를 알아둬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것 때문에 1번을 고르는 사람들이 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잘 연습을 해두면 다음에 시험 볼 때 어렵지 않겠죠. 15번입니다. 이 공연, 무용수, 노래, 발레 공연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일단 공연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발레나 기타 무언가 생각나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15번. 다음은 작년 말 인기를 끌었던 앙코르 발레 공연 소식입니다. 이 공연은 한 예술고등학교 교사들로 이루어진 무용단이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발레인데요.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무용수들이 동물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춥니다. 여기에 노래도 더해져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휴일 나들이로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작년 말 인기를 끌었던 앙코르 발레 공연 소식입니다. 라고 해서 발레 공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일단 알 수 있는데 1번부터 한번 하나씩 2번은 확인해 보면서 짚어볼게요. 이 공연은 어른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조그맣게 써놨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어른 부분이 틀렸고 이 공연에는 어린이들이 무용수로 나온다. 자,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무용수들이 동물 복장을 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이 무용수가
어른이에요? 아이예요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지금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무용수로 나온다는 알 수 없는 거니까 X예요. 이 글에서 내용을 알 수 없는 거면 그냥 X예요. 우리의 추측으로 풀면 안 되고. 3번 공연 중에 내용 이해를 돕는 노래가 나온다. 여기에 있어요. 노래도 더해져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노래도 더해져 이거 플러스의 의미죠. 그래서 3번이 일단 답이 되겠고 4번 이 발레 공연은 이번에 처음 하는 공연이다. 무언가 새로운 느낌이 드니까 듣기에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시작에 장면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시작 부분에 이 장면 말을 듣고 다 듣고 보기 4번에 처음 하는 공연이다 나와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듣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듣기를 할 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옆에 작년 말, 뭐 최근 이런 시간에 관련된 게 있다면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고 주요한 내용을 옆에다가 적어두면서 듣기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될 거예요. 16번 열차, 카페 나온 거 보니까 일단 뭔가 열차랑 카페랑 관련된 내용 있을 것 같아요. 16번 들어볼게요. 16번. 오늘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기차역, 송정역에 나와 있습니다. 역장님, 이것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곳은 10년 전부터 기차를 운행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최근 한 주민의 제안으로 기차역과 열차를 옛날 열차 분위기의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이곳을 방문했던 손님들의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아졌습니다. 자, 열차, 기차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듣기 내용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송정역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차가 다니지 않는 기차역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기차가 이제 움직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면 열차의 분위기는 현대적이다. 여기에 어떤 분위기이다 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현대적이다 아니면 옛날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든지 유럽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한국의 전통적인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 버리고 10년 전부터 카페를 운영하였다. 이것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10년 전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10년 전부터 운행하지 않았던 기차역을 주민의 제안으로 카페로 바꾸었는데 카페로 바꾼 게 언제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10년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것도 답이 아니라는 거. 기차역과 열차를 카페로 바꿨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기차역과 열차를 옛날 열차 분위기의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고 일치하는 것이니까 일단 확실한 게 있다면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을 때는 넘어가도 좋아요. 정말 확실하게 답이라는 게 느낌이 오면 카페 주인은 손님들이 대부분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방문했던 손님들의 입소문도 있고 관광객이 많아졌다라고 했어요. 주민과 관광객 중에 어느 쪽이 더 많다도 확실하지 않고 주민만 오는 것은 아니니까 4번도 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3번이 됐어요. 지금 이번에 토픽이 바뀌면서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듣기에서도 예전에 우리가 일치하는 것이 있고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치하는 것을 찾으세요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듣기를 할 때 확실히 이게 맞는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다음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시간 절약을 위해서 빨리 풀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성격이 약간 빨라요, 급해요 이런 친구들은 그러게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좀 오랫동안 잘 고민하다가 결정을 딱 나는 잘하는 편이다. 이런 친구들은 먼저 일치하는 것이 눈에 확실히 보이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돼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17번부터 20번까지 누구의 중심 생각? 남자의 중심 생각이에요. 이런 거 잘 안 보고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여자 남자 뭐 고르는 거였지? 헷갈리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우리 지금 50문제 푸는 동안 시간이 넉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제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 17번 여행,
뭐 철저한 계획과 준비, 취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행과 관련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7번. 현아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1년 계획으로 세계 여행을 간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직장까지 그만두고 여행을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회사에 다니면서도 여행은 할 수 있을 텐데. 길게는 못 가잖아요. 쉬면서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장기 여행을 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행이랑 관련된 이야기를 여자와 남자가 주고받고 있어요. 지금 여행 가는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기서 뭐 여자예요, 남자라고 대답하면 지금 선생님 함정에 빠진 거지. 지금 이 대화를 주고받는 남자와 여자 중에 한 사람이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와 남자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여행을 가는 건데 이 사람의 여행에 대해서 어떤 여자가 생각하는 마음, 남자의 생각 두 가지가 지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글 볼까요? 현아 씨예요. 여행을 가는 사람은 너무 부럽다.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에 약간 어려움만이라고 생각해두면 돼요. 직장, 회사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중단하고 우리 앞에 중단이라는 단어 나왔던 거 기억나죠? 몇 문제 전에 나왔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만두다 비슷한 단어 중단. 1년 계획으로 세계 여행을 간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보고 여자는 일단 어떤지 볼까요? 여자?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회사 다니면서도 여행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여행은 좀 무리 아니에요? 라는 생각. 남자는 어때요? 마지막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쉬면서 자신도 돌아보고 한 번쯤 장기 여행을 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우리를 틀리게 만들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들어갔어요. 보기를 볼까요? 장기간 여행, 떠나는 여행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남자가 얘기한 거 보니까 쉬기도 하고 자기도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한 70점 정도 답으로 생각해보고 2번을 볼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는 것이 좋다. 이건 좀 힘들 것 같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시간이 나진 않아요. 시간을 만들어야 여행을 갈 수 있지. 자,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가 아니라 한 번쯤 여기에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한 번 정도 이런 거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는 아니에요. 요게 좀 함정인 거고 여행을 오랫동안 다녀오면 다시 취직하기가 힘들다. 이 얘기는 여기에도 없었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 얘기도 나와 있지 않았고 자신도 돌아보고 여행에 가서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였고 여행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자의 말은. 이것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4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8번 운동 몇 번 주3회 스트레스 자신에게 맞는 운동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선생님 이야기 같았는데 같이 들어볼까요? (18번) 그럼 운동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제가 일주일에 3번 정도밖에 못 올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3번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너무 심하게 운동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에 더 안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게 좋죠. 자, 남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남자. 운동 선생님 이런 정도 단어도 괜찮아요. 운동을 알려주는 사람일 것 같고 여자는 이제 무엇을 하려는 사람?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글 같이 볼게요. 그럼 운동은 언제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일주일에 3번밖에 못 올 것 같아요. 선생님 괜찮을까요? 선생님이 딱 작년 겨울에 운동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일주일에 3번 운동 갈까, 2번 갈까 이런 거. 자, 남자가 3번 정도 하시면 뭐래요?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안 하고. 충분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정도면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너무 심하게 운동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지나치게, 심하게, 과도하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라고 얘기했어요. 1번. 운동은 각자의 체력에 맞게 해야 된다. 어디에 있어요, 이 얘기가? 여기 각자의 체력 이런 얘기 없는데? 자,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좀 가까운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다. 운동을 주 3회 하면 효과를 볼 수 없다? 아니에요. 충분하다라고 얘기했고,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골라서 해야 된다. 운동의 종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운동을 하는 횟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땡. 4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을 안 하는 게 좋다. 그 얘기는 아니고 운동을 해서 몸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좋지 않은데 이제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답은 1번이고, 각자의 체력에 맞게 이게 이제 적절하게 혹은 적당하게 이런 단어로 표현이 바뀐 것만 확인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엔 이어서 19번 한번 볼게요. 아이들의 방송 출연, 뭐 학교 공부 이런 걸로 보아서 아이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과 뭐 공부의 연관성 이런 거 대충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걸 미리 간단하게라도 확인해두는 거랑 안 해두는 거랑 다르니까 들어봅시다. 19번. 연예인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경우가 많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부작용은 없을까요? 혼자 출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나오니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재능을 일찍 발견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인데 방송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자,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글 보면 연예인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나오는 경우, 요즘에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다양해질 수 있겠고요. 자, 아이들한테 부작용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런 질문을 한 것만 봐도 여자는 어때요? 부작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라고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남자는 어떤지 볼게요. 남자, 혼자 출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랑 함께 있으니까 뭐 어른들이랑 일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이런 위험도 좀 적을 거고, 실수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재능을 일찍 발견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이 친구는 말을 잘하고 이 친구는 노래를 잘하고 연예인의 어떤 뭐 재능이 있다면 그런 걸 발견할 수도 있고, 이건 영 아니다. 그러면 또 공부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볼게요. 남자의 중심 생각이었어요. 어렸을 때 재능은 학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금 방송이랑 관련된 얘기하고 있고 학교 얘기는 없어요. 아예. 땡. 아이들의 방송 출연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뒤에까지 한번 보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을게요. 어렸을 때 방송에 출연하면 공부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없어요. 아이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면 부작용이 있다? 아니고, 이거는 여자의 생각도 아니고, 여자의 생각도 출연하면 부작용이 있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예요. 여자의 생각도 아니고 남자의 생각도 아니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그럼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부모님도 같이 있고 재능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 이 유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전통 한복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이 한복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긴장될 수도 있어요.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20번. 김영재 선생님은 전통 그대로의 한복만 만드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 한복의 대중화보다는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대 한복은 화려한 색과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한복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죠. 하지만 한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하지 않은 색과 선입니다.
이런 고유의 특징이 빠진다면 진짜 한복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전통 한복에 대한 듣기 들어봤어요. 글 볼게요. 전통 그대로의 한복만 만드는 선생님인가 봐요. 이 남자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근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전통 그대로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대중화보다는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복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한복이 옛날의 아름다움 그대로 있는 것보다 약간 요즘 사람들이 입기 편하게, 즉 현대화, 변화해서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입어서 대중화되는 걸 좋아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과 다른 의견이에요. 자, 중심 생각 봅시다. 전통 한복의 특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약간 답에 가까운 느낌이 있고, 화려한 디자인의 한복은 대중화가 어렵다. 대중화는 나와 있지만 화려한 디자인과 대중화의 관계 같은 건 나와 있지 않았고요. 전통 한복의 색과 선을 표현하기가 까다롭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색과 선이라고 했지 표현하기가 어렵다, 쉽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4번. 한복의 대중화를 위해 색과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 아니죠. 고유의 특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 저기에 나와 있는 전통이라는 것과 고유하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로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21번부터 22번인데 한 개의 듣기를 듣고 지금 중심 생각도 골라야 되고 들은 내용으로 알맞은 것도 골라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먼저 보기를 눈으로 싹 보고 듣고 빨리 풀어야겠죠. 이거 푸느라고 오래 생각하면 다음 문제 풀 수 없어요. 자, 같이 들어볼게요. 기숙사 신청 날짜를 착각해서 신청을 못했는데 어쩌지? 학교에서 소개해주는 집이 있는데 신청해 볼래? 다른 학생들하고 보증금을 나눠내고 집을 같이 빌리는 방식이라서 보증금 부담도 적은데. 그럼 집을 같이 쓰는 거네? 한 집에서 공동 생활하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서로 신경 쓸 일도 많을 거고. 공동생활도 생각보다 괜찮아. 방은 혼자 쓰니까 개인 공간도 있고, 부엌이나 거실 같은 공용 공간은 같이 관리하니까 혼자일 때보다 오히려 편해. 서로 의지가 되니까 외로움도 덜하고. 자, 약간 이제 길어진 듣기여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연습하면 돼요. 괜찮아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기숙사 신청 날짜를 착각해가지고 신청을 못했어요. 그럼 학교에서 소개해주는 집이 있는데 한번 신청을 해볼래? 그 집은 보증금을 내는데 사람들하고 나눠서 내는 거라 부담이 적어. 여자가 반응해요. 좀 불편하지 않을까? 남자는 뭐라고 대답해줬어요? 생각보다 괜찮아. 왜? 방은 혼자 쓰고 부엌이나 거실만 공용이고 혼자일 때보다 편하고 의지가 돼서 외로움도 덜하다라고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해줬어요. 다시 문제를 보면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맞는 거. 학교에서 소개하는 집은 믿을 만한 집이다. 어때요? 경제적으로 괜찮다.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외로움이 덜하다. 이런 이야기는 나왔는데 믿을 만하다라는 거는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내용은 아쉽게도 듣기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학교는 믿을 만한 곳이니까 학교에서 소개해주는 집도 믿을 만한 곳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듣기를 풀 때 뭐라고요? 예상한 걸로 풀지 말고 나와 있는 걸로만 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듣기의 내용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나왔어요. 어디에? 여기 있고 개인 공간 있고 여러 사람이 관리하고 외로움도 덜하다.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면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번이 답이 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살며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한다. 물론 모든 공간을 같이 사용하면 피곤하겠죠. 생각만 해도.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방은 혼자 쓴다. 개인 공간이 있어요.
내 개인 공간은 사생활 침범을 받을 일이 없겠죠. 4번, 공동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의 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완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답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왜? 특히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1번하고 4번 같은 문제를 실수하기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으로 답을 고르면 틀리기 쉬운 거예요. 그걸 조금 주의하면 좋겠어요. 자, 22번. 들은 내용으로 알맞은 것. 남자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아니었고, 여러 사람이 살아도 괜찮다라고 했지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이런 얘기 없었고. 2번. 학교에서 소개해주는 집은 보증금을 내야 한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보증금을 나눠내고 라고 했으니까 나눠서 내든 혼자 내든 어쨌든 보증금은 내는 게 맞죠. 답은 2번이 될 거고, 기숙사 신청 마감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여자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기숙사 신청 시간을 놓쳤어요 라고 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4번. 학교에서 소개하는 집에는 혼자 쓰는 방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아까 전에 확인했죠. 위에 문제 풀 때 이것도 틀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과 24번 볼게요. 이름 부르기라는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름 부르기가 도대체 뭘까? 우리한테 좀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같이 들어볼게요. 김대리, 이름 부르기 서비스의 반응이 어떤가요? 지금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주문한 음료가 준비되면 진동벨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서 알려주니까 고객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분간 반응을 좀 더 지켜봅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된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나요? 매장이 붐빌 때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다른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남자와 여자가 회사 일에 대해서 뭐 어떤 서비스에 대한 평가 같은 걸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약간 낯선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자가 앞에서도 사장님이었고 지금 여기에서도 남자보다 이제 위의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문화랑 약간 다를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보통 여자가 좀 아래 직원이거나 남자가 사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듣기의 내용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누구? 남자보다 아랫사람이 아니라 지금 윗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름 부르기 서비스가 뭔지 알겠어요? 일단 뭔지 알아야 문제를 풀지. 뭐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리 어디에서일까? 어디? 아마 커피숍이나 이런 장소일 것 같아요. 주문을 하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진동이 울리는 잉 하는 벨을 주죠. 그래서 그게 울리면 우리가 가서 이제 커피도 찾아오고 음식도 찾아오고 하는데 그 대신에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김지학 씨 주문하신 커피 2잔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떻나 여자 남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물어봤죠. 김대리 어떤가요? 지금까지는 아주 굿이에요.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고객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친근하다는 뭐예요? 친근하다. 지금 머리가 선생님 이제 친근한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런 친구들은 공부 빨리 해야지. 좀 친하다, 다정하게 느낀다, 가깝게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멀게 느끼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 그럼 당분간 반응을 좀 더 지켜봅시다. 지금까지 보고된 부정적인 의견, 안 좋다는 의견은 없었나요? 남자가 아니요. 다른 큰 불만은 없었고 매장이 붐빌 때 사람이 많아서 복잡할 때 복잡하다와 붐비다가 의미가 비슷한 표현이에요. 좁은 아니면 넓은 공간이더라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좀 시끄럽고 복잡하고 편하게 다니기 어려운 상황. 이럴 때 문제 봅시다. 다시.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름 부르기 서비스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이름 부르기 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가 어떤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제한하고 있다는 아직 하지 않고 있을 때 하자고 하는 거죠. 안 되고. 이름 부르기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한 문제점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이름 부르기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남자가 강조한 게 아니라 이미 여자도 남자도 알고 있는 거니까 떼고. 이름 부르기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보고야 하고 있다. 어떤가요? 라고 여자가 물어보니까 남자가 이러이런 의미에서 고객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붐비는 경우 빼고는 괜찮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답은 4번이 돼요. 24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이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아닌데 고객들이 어떻게 느낀다고 했어요? 네 글자. 친하다 말고 더 어려운 단어. 친근하다라고 느낀다고 했으니까 고객들의 반응은 좋아요. 고객들은 자기 이름이 불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아니죠.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둘 다 틀렸어요. 3번. 이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음료가 준비되면 진동벨로 알렸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자, 여기에 이전과는 다르게 진동벨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서 알려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전이 진동벨이고 다르게가 이름을 불러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이 되는 거예요. 4번. 매장이 복잡할 때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진동벨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 없고 당분간은 이름을 부르는 서비스를 계속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듣기에서 이 부분이 있었어요. 붐빌 때는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혹시 이거는 보완하는 방법.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더 좋게 할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듣기에서는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다른 답을 고른다면 4번을 고를